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 상승 효과로 초반에 올랐다가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경계감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중요한 저항대에 도달을 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좀 밀리면서 지수 자체를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점은 좀 평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조선, 금융, 그리고 이제 철관 관련된 종목군들, 철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이제 종목별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을 보면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긴 했는데 세부 지표에 좀 안도를 했죠.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 얘기할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뭐 심리적으로는 경기 침체 같긴 한데 또 앞으로 경기 침체 될지도 몰라 이런 걱정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오는 데이터상으로는 침체 걱정하면서 하락할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부 좀 안도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진 게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오늘은 뭐 막판에 좀 밀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뒷부분에서 좀 빠졌죠. 뭐 잠시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뭐 마이크론 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 저항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삼성전자가 오후장에 밀리면서 지수도 거의 보합 수준으로 눌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틀 연속 대규모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지수가 떨어지진 않게 그러니까 막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다만 이제 국내 증시 자금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도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구분이 되는, 그래서 강력하게 특정 업종이 전체를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일부 종목들만 좀 반응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지수를 보면 어제 1차로 한번 확 올라갔다가 이제 횡보했고, 오늘 또 아침에 확 올라갔다가 이틀 연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3일 전 저점 대비 따져놓고 보면은 거의 한 80포인트 올라간 거였거든요. 아침 피크 지수대가.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꾸준하게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이제 뒷부분에서 살짝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붙어주면서 뒷부분에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근데 어쨌든 오늘 아침 이후에는 좀 조심스러워 했다, 시장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떴던 건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걱정이 과도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소매 판매 수치 봤더니 뭐 어쨌든 플러스가 났다. 전달 대비. 전달에 워낙 마이너스가 가서 놀랐는데 저게 이제 산불나서 그렇고 추워서 저랬구나. 다시 소비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구나. 뭐 엄밀하게 따져놓고 미국 소비가 지금 막 팍팍 늘어날 시기는 아니죠. 예, 뭐 물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 이제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걱정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소매 판매가 확 올라갔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관세 때문에 제품 구매를 많이 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제 기준으로는 소매 판매가 확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 정도로 좀 아쉽긴 했거든요. 어쨌든 수치상 침체는 아니다. 이런 점이 좀 안도감을 줬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초반에 이제 밀고 올라가면서 59,000원까지 갔죠. 그러면서 이거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올리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위치 그러니까 59,000원이다라는 위치가 작년도부터 계속 저항대로 작동했던, 그러니까 11월에 가파르게 올라갔던 시기에서도 저항이 됐고, 올해 2월에 아주 좋은 어떤 반등이다 이렇게 평가되던 자리에서도 고점이면서 그때 당시 또 121선이고 거기서 또 이제 막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밀렸는데 삼성전자가 괜히 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이 그 미국의 어떤 엔비디아 관련된 일정도 있고, 그 다음에 FMC 회의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 실적 같은 경우는 어제 CT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실적은 잘 나올 텐데 가이던스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고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반도체주들이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일부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고 있고, 또 이제 뭐 헌법재판소 일정이라든가 4월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일정이 있잖아요. 예, 4월로 넘어가게 되면 곧바로 또 상호 관세 이슈도 있고, 이렇게 되면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정에 대한 경계감도 일단 직전 저항대에서 일단 매도하고 보는
예,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오늘로서 뭐 피크 쳤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적어도 오늘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뉴스들을 보면 뭐 이렇게 나쁜 뉴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좀 조심스러운 뉴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시진핑이 그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약속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정쟁이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는 굉장히 세게 붙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볼 만한 변화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이라든가 조선 쪽에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고 있죠. 그 호주의 어떤 조선 방산업체 오스타를 지분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저 업체가 미국의 어떤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방산이 되든 조선이 됐든 이쪽 특히 조선이겠죠. 뭐 관련해서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점도 좀 주목을 받는 측면이었고 또 오늘 국내 이제 종합상사 종목군들도 일부 좀 소폭이긴 하지만 이제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버핏이 일본의 어떤 종합상사 기업들의 지분을 늘리고 있다.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지금 일본 자체가 뭐 무역 관련된 관세 관련된 어떤 이슈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종합상사라는 건 이제 무역을 또 어느 정도 이게 뭐 에너지 관련된 측면도 있고 무역도 어느 정도 달려 있는 산업이긴 한데 기업들이긴 한데 이 매수했다라는 거는 관세에 대한 타격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개별적인 종목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별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걱정이 없진 않지만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큰 하락을 앞두고 있어 이런 상황은 아니고 좀 올라서 좀 경계하고 있는 것 정도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오늘 조선주가 다시 올라가서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 삼성중공업 기준으로는 뭐 수주 발표도 있고 했죠. 그러니까 21선 지선 삼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뭐 저가주라서 뭐 특징주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이제 워낙 특이했으니까 거래량이 1억 주가 나왔거든요. 예, 거래량이 이제 1억 주가 나오면서 이제 또 거래 중지가 되기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동양철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이게 이제 같은 카테고리로 엮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로. 예, 삼성중공업은 이제 조선주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조선산업 관련된 육성, 우리나라 제휴 관련된 내용, 동양철관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온다고 하잖아요.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나라에서 알래스카에 투자를 할 거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카테고리가 여전히 우리 증시의 영향력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빠지긴 했는데 이제 풍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종목들 사실 풍산이 이게 지금은 색깔이 두 개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구리 관련주로 우리가 보통 인식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구리보다는 주로 방산주로 인식이 되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최근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구리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하면서 주가가 반응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중성주 쪽 아주 스몰캡 종목군들에 좀 많이 포진해 있긴 한데 주가 반응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구리를 자꾸 주목하는 게 원래 과거에는 구리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요. 예, 경로가 좀 비슷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구리가 많이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글로벌 제조업이 활성화될 때 원래는 구리가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뭐 그것 때문에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하긴 한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구리가 강할 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대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리가 단지 특정 종목에만 영향을 줄 거냐, 시황에도 영향을 줄 거냐, 이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어제도 많이 매수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4천억 원 이상 순매수 들어온 건 작년도 7월 10매치일 거예요. 아마 하여튼 7월 중순 이후에 처음. 예, 7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4천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매수한 종목이 어제는 거의 80%가 삼성전자였거든요. 또 오늘은 딱 절반이 삼성전자였고 그 외에 좀 분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이제 조선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좀 있었고, 다음에 자동차, 기아, 현대차, 모비스가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오늘 기아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 외에 이제 방사는 종목별로 좀 엇갈렸어요. 네, 근데 이제 사는 거 파는 거 좀 엇갈리긴 했는데, 근데 크게 보면 이제 방산 쪽이 약간 매도적에 치우쳤고,
자동차, 조선 샀고 삼성전자 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닉스, 뭐 조선주, 그리고 금융주가 오늘 좀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주, 보험주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약간 금융 플러스 하이닉스 플러스 조선 뭐 이런 느낌으로 매수했고, 그다음에 기아를 오늘 좀 매도하고, 그다음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로 골라서 양쪽에서 매매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특징은 없었는데 외국인 매도보다 JYP 매도가 더 많았거든요. JYP 매도가 훨씬 더 많아서 조금 그 엔터, 특히 이제 JYP에 대한 어떤 실적 실망감이 오늘 강하게 작동을 했고, 그 외에는 이렇게 매도 쪽에서 강하게 매도했다 싶은 종목은 없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그냥 JYP 팔았구나, 이 정도. 매수 쪽에서는 업종별 특이점은 없었어요. 뭐 특정 업종을 고르게 담았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매도는 대부분 다 JYP. 저희 집에서 이게 JYP 새로 사옥 짓는 데가 가까워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가끔 보는데 굉장히 부지 넓고 딱 한강 보이고 되게 좋은 자리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좀 주가는 이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쪽에서는 뭐 알테오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 이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이제 눈에 띄긴 하지만 업종을 닫았다라는 느낌은 아니죠. 근데 제약 쪽은 종목 수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기관 보면 제약 플러스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 쪽 종목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제약 쪽,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조선 부품 쪽으로 연결이 되는 종목군들이 좀 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증시를 좀 요약해보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상승 종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반등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승은 특정 종목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 반등은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반등 나오고 나면 이제 매도를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의 어떤 흐름이 좀 그렇게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메가세븐이 좀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거든요. 뭐 애플이 됐든, 뭐 엔비디아가 됐든, 알파벳이 됐든, 뭐가 됐든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2개 정도 나와줘야 투자자들이 메가세븐이 죽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안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환율을 피크 구간으로 보나 보다. 그러니까 보통 1,400원대에서 이렇게 환율이 오래 머문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되게 오래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환율의 구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빠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환율이 오래 머무는 건 되게 특이한 건데, 이게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 어떤 의미도 될 수 있냐면, 환율이 여기서 뚝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일단 매집을 쫙 해놓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환차익이 막대하게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환율 피크로 보고 주식을 여기서 일단 사 모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뭐 그냥 이틀 해놓고 도로 팔면 그냥 단타 들어온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과 더불어서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헌법재판소 일정이 끝나고 나면 환율이 결과에 따라서는 쭉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염두한 어떤 단기 매수가 붙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이게 주도주가 안 나와요. 예,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군에서 좀 시장을 끌어올리는,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 이틀 동안 90% 이상 종목, 상장사의 90% 이상 되는 종목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종목 중에 상장이 돼 있다면 90개 이상이 이틀 동안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들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몇 차례 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례들을 보면 한 일주일은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매도가 좀 나오면, 그러니까 급락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오면 그때 보통 단타성 자금이 합쳐져서 들어가니까 그때 이후에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올라가도 2달 이후에 봤더니 지수가 100%다 올라갔더라.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뭐 좀 이런 신호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트럼프가 이제 한동안 입을 좀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시장 좀 회복하게 두려고. 근데 또 트럼프 입이 가동되면서 뭐 미국이 좀 흔들고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발언 때문에 뭐 시장이 경기 침체로 완전히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되기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어떤 외적인 요인보다 종목의 어떤 수급 동향이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지수의 어떤 동향 이런 거보다는 종목의 수급에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